네, 안녕하세요. 리필가 혀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필러의 혈관 막힘 증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러의 혈관 막힘 증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배우시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고요. 사실 혈관이 막힌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혈관이 한 방향으로 가고, 또는 그 한 방향으로 간 거에 끝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우회하는 혈관들이 없을 때, 이때 요 가는 외길을 막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외길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혈류를 역류해 가지고 혈관을 타고, 그러니까 동맥은 일종의 펌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펌핑되는 앞쪽으로 나가는 그 혈류가 있는데요. 불컥 이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그쵸? 불뚝불뚝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 혈류가 있는데, 이 혈류를 거슬러서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듯이 혈관이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다른 혈관을 막는 경우, 즉 이렇게 거슬러 올라온 게 또 이렇게 혈관을 가지치기를 하니까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서 이렇게 혈관을 막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외길로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생기는 혈관 막힘 증상, 그 다음에 역류해 가지고 혈관을 막는 증상,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혈류를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 점점 좁아지는, 그쵸? 좁아지는 곳에 덩어리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좁아지니까, 여기서는 괜찮게 잘 흘러갔는데 좁아져서 딱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 구간 이하의 구간에서 이제 혈관 막힘에 의한 그 조직괴사,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몇 군데를 오늘 이제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미간이나 콧대 필러, 이 부분은 이제 후자 쪽에 해당이 돼요. 즉 혈관을 이제 동맥의 압력을 역류해 가지고 가서 혈관을 막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미간하고 콧대 필러입니다. 그래서 미간하고 콧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미간에 이제 필러를 넣을 때 바늘이나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캐뉼라를 쓰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 혈관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고요.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 그리고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콧대 쪽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캐뉼라를 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방향 자체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러가 캐뉼라를 통해서 위쪽으로 쏠 수 있는 방향이 돼버리면은 이걸 뚫고 들어가서 압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연어가 그 강의 상류를 막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가듯이 역행해서 가죠.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코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캐뉼라보다는 바늘을 쓰는 게 가운데 쪽에서 안전합니다. 왜냐면 캐뉼라는 굵기도 굵고 압력도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은 직경이 조그맣고, 그 다음에 캐뉼라는 직경이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충격량으로 치면은 조그만 오토바이와 트럭, 이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얼만큼 더 강하게 혈류를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은 더 운동 에너지가 큰 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캐뉼라는 콧대 쪽에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 아까 이제 두 번째, 즉 이렇게 동맥의 압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필러에 쏘는 압력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혈관을 막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거를 설명드린 거고, 첫 번째로 문제가 된다는 그 원인, 즉 이제 길이 외길인 경우, 길이 외길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코끝하고 입술 필러입니다. 그래서 코끝하고 입술 필러는 저는 이제 아예 코끝은 필러를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코끝 말고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코끝하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혈관이 외길입니다. 즉 특히 코끝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굉장히 약하고 연골 위에 작은 혈관들만 있기 때문에 코끝으로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제 그 혈관이 자칫 막히면은 피부괴사나 이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끝에 필러를 맞고선 갑자기 막 3시간 또는 1시간 뒤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제 고름이 잡힌다든지, 또는 이렇게 붉어진다든지, 또는 이렇게 붓는다든지, 어쨌든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코끝에 혈관을 막아서 이제 피부괴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이렇게 괴사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코끝은 필러로 하지 말고 벨라코라든지 슈퍼하이코, 특히 벨라코가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입술 쪽으로 마찬가지로 혈관이 약한데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가 잘못 들어가면 이 안쪽의 입술이 약간 이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입술 필러 같은 경우 워낙 핑크색인 부분이라서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 즉시 여기가 창백해져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네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해부학적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혈관이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다. 예, 양쪽에서 이렇게 오고 여기가 이제 혈관의 거의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예, 그렇죠? 모든 혈관이 여기서 거의 이제 끝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정중앙이라는 곳은 정중앙에서 발달하는 혈관은 없고 다 양쪽에서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양쪽에서 혈관을 공급해줘야지 어떤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에서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혈관도 양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굵은 혈관이 오다가 얇아지면서 끝나는 데가 거의 다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러를 할 때는 특히나 더 경험이 많고 원장님들께서 필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필러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우리 원장님들에 대한 이제 그 질문들이 또 있으셔서 원장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또 이렇게 왜 그쪽에서 많이 생기냐, 이런 이제 학문적인 부분도, 해부학적인 위치, 이런 해부학적인 원인들,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제 토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또 우리 시술 받으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결정하실 때는 굉장히 아주 전문 병원에서 잘 진행하시면 안전한 부분이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항상 또 어떤 응용하거나 이런 것도 좋고, 또 어떤 이제 시술할 때 더 해부학적으로 확실한, 그 다음에 공간적인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